안녕하세요, 황서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본 안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인 단어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인 단어들은 그 숨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대본의 전체적인 의미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죠. 자, 근데 오늘 배우실 내용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단어들을 해석하더라도 개연성이나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해서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의 가능성이 훨씬 더 확장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대본 보시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대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구두가 안 바뀌면 발이라도 바뀌겠지. 어차피 맨발로 살지 않는 한 신발에 조금씩은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신문 안 봐? 하이힐만 신고 다니면 여자들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된다잖아. 그게 인생이야. 자, 이런 대본이에요. 대본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대본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발이나 발에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본은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어야지만 대본의 전체적인 의미도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단어들의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전적인 의미 외에 또 어떤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사전적 의미로 대본을 분석했을 때 초목적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전적 의미로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신발이나 발에 관련된 단어들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신발이나 발에 관련된 의미 말고는 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주인공이 말하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발에 문제가 있어서 신발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어야겠죠. 발이 굉장히 크거나 발볼이 넓거나 아니면 평발이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마음껏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야지만 주인공이 상대방한테 이런 조언이나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발에 문제가 있어서 신발이 맞지가 않는다면 신발에 발을 맞추는 수밖에 없잖아. 하이힐 신고 다니는 사람들 봐봐. 엄지발가락이 하이힐에 적응해서 그렇게 변형이 다 되잖아. 그런 것처럼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네 발을 신발에 맞추는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해도 개연성이나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전적인 의미로만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첫인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뻔한 해석밖에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본들을 만났을 때는 아무리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두와 발의 의미부터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구두는 발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발은 구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발을 감싸고 있는 어떤 게 구두기 때문에 구두가 저 발이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사회나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구두를 직장이나 학교나 아니면 동아리, 모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발은 뭐가 될까요? 이런 조직이나 단체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나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구두를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저 문장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직장이 안 바뀌면 우리라도 바뀌어야지, 너라도 바뀌어야지,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뭔가 회사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들을 겪지만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회사가 뭔가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바뀌고 적응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맨발과 신발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신발은 앞서서 우리가 회사나 직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맨발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발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였잖아요. 그럼 맨발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를 다니지 않을 게 아니라면, 어차피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게 아니라면, 어차피 돈을 벌어야 한다면
회사에 조금씩은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유닛에 가서 하이힐과 엄지발가락은 뭘 의미하는 게 될까요? 하이힐이라는 건 앞서 나왔던 구두나 신발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한 단어겠죠. 근데 하이힐은 이런 신발이나 구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신발 중에서 가장 불편한 신발이 하이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이힐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될까요? 가장 열악한 상황, 가장 극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상황에 잘 적응하고 산다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게 인생이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단어들을 사전적인 의미 외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해서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총목적은 뭐가 될까요? 회사가 안 바뀌면 우리라도 바뀌어야지. 어차피 회사를 다니지 않을 게 아니라면 회사에 맞추고 살 수밖에 없잖아.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보다 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적응하면서 다니더라. 다들 그렇게 살아. 그게 인생이야. 힘내자.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본 안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도 해석이나 개연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해석이 너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해석 자체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단어나 문장들이 혹시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게 아닌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석의 다양성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확장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대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분석해도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분석을 했을 때 해석의 가능성이 훨씬 더 확장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대본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만나게 된다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해석이 너무 뻔하게 나오거나 해석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면 혹시 이런 단어들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진 않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석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확장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런 첫인상하고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해석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